김프로님 위스터 마켓 가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유럽 천연가스 가격 40% 폭등, 호주 공급 차질 우려, 이렇게 헤드라인이 돼 있는데, 어제 저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40% 폭등했다니까 뭐 엄청나게 뭐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루 변동폭이니까 그건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 두 달 전서부터 미국 인플레이션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 국제 유가 얘기를 계속 드려왔잖아요. 국제 유가가 80달러 이상 갈 수도 있고, 80달러 이상 가면은 이 물가가 국제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이 바뀌어 버린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기능을 지금까지 쭉 1년 동안 했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 유가부터 좀 보시면 어제도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80달러를 넘어갑니다 한 게 지난주 말이었던 것 같은데 84달러까지 84.4. 그러니까 저 차트만 저게 국제 유가 WTI 3개월 차트거든요. 6월 12일 날 기준으로 67달러였던 게 84.4인데 이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수요에다가 뭐 또 뭡니까 냉방 수요 이런 것들이 워낙 폭염이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집중되면서 휘발유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저런 것들을 자극하고 있고, 휘발유 재고가 많이 줄었다는 건 원유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관심권 밖에 이제 뭐 복구 수요니 뭐 종전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훨씬 격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군의 러시아 공격이 굉장히 독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를 주로 때리냐면 예를 들면 흑해와 아조해를 잇는 크림반도 인근의 어떤 지역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상 드론 공격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러시아 군함도 타격을 받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저거 이제 쟤네들끼리 뭐 국지적으로 뭐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름대로는 유럽의 이제 어떤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좀 이따 이제 저 가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서유럽의 가스 재고가 지금 사상 최대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놨죠. 근데 슬슬 가스가 필요한 시기로 접어듭니다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뭐 브리티시 오픈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털모자 쓰고 하잖아요. 슬슬 벌써? 원래 그래요. 거기는 바람 불고 추워. 그래요? 그래서 북부 유럽의 겨울이라는 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가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시즌으로 접어드는데, 어제 국제 유가도 많이 올랐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에서 40%가 올랐다는데, 그 차트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천연가스. 저게 이제 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저 원인은 뭐냐면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런 게 아니라 호주의 가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안전하게 해달라, 월급 올려주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호주 LNG가 유럽으로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저렇게 가스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거는 일단 워낙에 이제 많이 빠졌다는 어떤 그 투자 상품으로서의 어떤 투자 매력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문제네요. 호주 LNG는 보통 한국이랑 일본에서 그렇죠. 많이 쓰는데 우리가 문제네. 이렇게 국제 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 가격도 불안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거는 실제로 예를 들면 수요 측면에서 강해서 이게 뭐 산업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조선업이라든지 또 뭐 해운업이라든지 또 관련 뭐 정유 이런 쪽에 주가에 좋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항상 말씀드리냐, 공급 쪽에서
늘 제가 볼 때는 이 공급 과잉 상태를 더 강하게 막는 그런 어떤 그 각국의 정책들, 오펙 플러스라든지 이런 데 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긴 하는데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앞자리가 9자가 댕긴다. 그럼 느낌이 확 다를걸요? 아니 근데 84.4달러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요새 휘발유 값도 엄청 올랐어요. 아, 그래요? 주유소에 1,700원 넘었어요. 그래서 뭐 유류세 다시 뭐 저거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한국 그거 했다가 다시. 예. 근데 만약에 국제 유가가 90달러대가 됐다. 된다는 얘기 아니라 만약에 된다는 전제면 지금 이제 9월에 FOMC를 준비하고 있는 연준의 의사 결정자들은 뭘 느낄까요? 본인들도 가스 늘어가가지고 이렇게 비싸졌어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까도 그 미국 주식이 제법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전해 주시면서 물가가 이제 계속 그 9%에서 3%까지 빠지던 게 다시 조금이라도 반등한다. 그건 뭐 기저효과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드업이 되면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섣불리 국제 유가를 폭등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증시의 랠리, 성장주의 랠리를 가져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챗GPT를 비롯한 뭐 AI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마로 만들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국제 유가의 하락을 기반으로 한 미국 물가의 안정이 기본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게 3%를 바닥을 찍고 3.4, 3.5 뭐 이런 상황 혹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거라는 그런 이제 정서가 많이 깔리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나름입니다. 근데 간밤에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르고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상 그리고 미스터마켓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박병창 이사님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